안녕하세요. 골드핑거입니다. RSI는 상대 강도 지수로 모멘텀 지수입니다. 여기서 모멘텀이란 상승 또는 하락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말합니다. 즉, 같은 상승폭으로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면 RSI도 크게 움직이고 가격이 천천히 올라가면 RSI의 수치는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강하고 빠르게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모멘텀을 정확히 알려주는 RSI의 원리와 활용법, 실전 매매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RSI의 실전 매매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RSI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이 차트를 보겠습니다. 현재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요. 강한 모멘텀의 기준은 캔들의 몸통이 상승 초반에는 작았다가 점점 몸통이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RSI가 상대 강도 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초반의 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캔들의 몸통이 커지는 것에 RSI는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약한 하락 모멘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한 하락 모멘텀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기존 캔들의 몸통보다 상대적으로 확연히 작아졌기 때문입니다. 모멘텀은 총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강한 상승 모멘텀, 약한 상승 모멘텀, 강한 하락 모멘텀, 약한 하락 모멘텀, 그리고 중립 모멘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구간은 캔들의 몸통이 점점 커지면서 상승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 모멘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은 캔들의 몸통이 대부분 작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하락 모멘텀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몸통이 작은 캔들 위주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약한 상승 모멘텀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립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양봉과 음봉이 순서대로 등장하면서 추세가 없는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몸통이 큰 장대 음봉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강한 하락 모멘텀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멘텀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RSI가 어떻게 모멘텀을 반영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RSI는 0에서부터 100까지의 수치로 모멘텀을 측정합니다. RSI 수치가 높아질수록 상승 모멘텀이 강해지는 것을 나타내고, RSI 수치가 낮아질수록 하락 모멘텀이 약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RSI가 0일 때는 하락 모멘텀이 최대치이고, RSI가 100일 때는 상승 모멘텀이 최대치일 때입니다. 극단적인 상황 외에는 대부분의 RSI 수치가 30과 70 사이에서 움직입니다. RSI가 가끔 70을 넘어갈 때가 있는데 이때는 과매수 국면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30 밑에 있을 때는 과매도 국면이라고 합니다. RSI를 활용한 가장 기초적인 매매법은 과매도 국면에서 매수에 들어가고 과매수 국면에서 매도 포지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RSI가 70을 넘어가면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해 강세 모멘텀이 과도하게 올라갔으므로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RSI가 30m로 하락했을 때 약세 모멘텀이 급격하게 강해졌다가 약해질 수 있으므로 곧 반등이 나올 것을 예상해 매수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때도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면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는 상승 추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캔들의 몸통이 커지는 강력한 상승 모멘텀 구간이고 RSI도 70 이상의 과매수 상태입니다. 또한 이 구간도 캔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강한 상승 모멘텀을 보이면서 RSI도 과매수 상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 구간에서 RSI는 오랫동안 과매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과매수 상태에 유지할 때 하락을 예상해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면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보겠습니다. RSI가 과매수 국면에 들어섰을 때 하락을 예상해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후 RSI가 70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은 계속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과매수에서 숏 포지션 진입을 하거나 과매도 구간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하는 것은 위험한 트레이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RSI를 초보자들이 사용해
바로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략은 바로 RSI 다이버전스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이버전스는 크게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높아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보통 가격이 상승할 때는 RSI의 가격도 상승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는 RSI도 하락을 합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가격의 저점은 하락하는데 RSI의 저점이 먼저 상승할 때가 있습니다. 이를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차트에서 상승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추세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하락 추세에서 상승 반전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하락 추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RSI의 저점을 이어보면 가격과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격의 두 번째 저점과 세 번째 저점을 이어줘도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RSI의 저점을 이어보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하며 이때는 상승 추세로의 반전 구간이 나올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이버전스 두 번째 유형인 하락 다이버전스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추세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모두 높아지는 상승 추세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고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고점은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을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 시 상승 추세에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입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가격의 저점은 높아지는데 RSI의 저점은 낮아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고 RSI 저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의 저점이 높아지는데 RSI 저점은 낮아지는 구간이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을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에서 나타나고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이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입니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에서 발생합니다. 가격의 고점이 낮아질 때 RSI 고점도 같이 낮아지지만 이 구간에서는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데 RSI의 고점이 높아졌습니다. 이 구간을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하면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RSI 매매를 위한 설정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RSI를 추가해주기 위해 트레이딩뷰 차트 상단 지표를 클릭, RSI를 검색해 상대 강도 지수를 더블 클릭해 줍니다. 차트 하단에 RSI가 추가되었습니다.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RSI 베이스드 MA는 RSI의 이동평균선입니다. 오늘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 해제해 주겠습니다. 인풋 탭으로 가서 소스를 보면 종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RSI 선을 만들 때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시고저종 나누기 4를 클릭해 줍니다. 트레이딩뷰 영어 버전인 분들은 OHLC4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시가와 고가, 저가 종가를 더한 값을 4로 나누어 평균을 낸 수치로 RSI 선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입니다. 종가가 아닌 이 시고저종을 선택하게 되면 RSI 선이 더 매끄러워지고 초보 투자자들은 더 명확한 타점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OHLC로 변경한 RSI로 차트를 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이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상승 반전 신호이기 때문에 이후 가격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RSI 설정에 들어가서 OHLC를 종가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오긴 하지만 OHLC가 더 원만한 신호로 표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RSI의 두 번째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인풋 탭에서 RSI 길이가 14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전 14개의 캔들의 움직임으로 RSI를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RSI의 움직임을 더 빠르게 포착하고 싶다면 이 숫자를 줄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7로 변경해주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나왔을 때 RSI도
빠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RSI 기본 세팅이었던 14의 2배인 28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스를 OHLC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여기서 RSI를 하나 더 추가해 줍니다. 그리고 RSI 길이를 7로, 소스는 OHLC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위에 있는 RSI와 가격을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고 이후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RSI 길이가 7로 설정한 짧고 빠른 RSI를 보면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윙 매매 타점을 찾을 때는 RSI를 짧게 잡는 것보다 길게 잡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RSI 세 번째 설정 방법은 스타일 탭으로 들어가 줍니다. RSI 상단 밴드가 기본값 70으로 하단 밴드가 30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서 70 이상일 때는 과매수 영역으로 간주해 숏 포지션에 들어가는 매매법은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드렸습니다. 이러한 RSI의 단점을 보완해 주기 위해 상단 밴드를 70에서 90으로 변경해주고 하단 밴드는 30에서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제 과매수 과매도 수치를 극단적으로 변경해 주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RSI가 밴드 안에 머무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90 이상이거나 10 이하인 구간이 간혹 나올 때가 있습니다. RSI가 90 이상일 때는 극단적 과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강한 하락 반전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10 이하일 때는 극단적 과매도 국면이기 때문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강한 상승 추세가 나왔고 RSI가 90 이상의 극단적 과매수 영역에 있으며 하락 반전을 나타내는 교수형 캔들 패턴이 등장했기 때문에 큰 하락이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RSI를 활용한 네 번째 설정 방법은 볼린저 밴드 혼합 매매입니다. RSI 설정에 들어가서 인풋 탭에서 단순 이동 평균 플러스 볼린저 밴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RSI 길이는 기본 14로 유지하고 소스는 종가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차트 하단에 볼린저 밴드와 RSI가 겹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선과 하단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밴드 안의 영역에서 RSI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따금 RSI 선이 이 밴드 밖으로 돌파를 하는 구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간은 모멘텀이 강해지면서 앞으로 큰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밴드 밖으로 RSI가 이탈하기 이전을 보면 캔들의 몸통이 작고 옆으로 횡보하면서 모멘텀이 약해지는 구간이었던 것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캔들의 몸통이 커지면서 모멘텀이 급증했기 때문에 RSI가 볼린저 밴드 밖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상승 또는 하락으로의 큰 변동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RSI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가격의 저점은 낮아지는데 RSI의 저점이 높아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쇠기형 패턴이 발생했습니다. 하락 쇠기형의 상단을 캔들이 뚫어주면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강한 반전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와 하락 쇠기형 돌파를 동시에 충족하는 캔들 종가에서 매수에 들어가 주겠습니다. 손절가는 하락 쇠기 채널 하단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의 고점이 낮아지는데 RSI의 고점이 높아지는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했습니다. 히든 하락 다이버전스는 기존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패턴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중 천정형 차트 패턴도 발생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충족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손익비 2배 자리로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RSI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RSI 원조지표는 이미 세상에 나온 지 47년이 되어가면서 실전 매매에 그대로 적용하는데 많은 한계점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RSI가 70 이상일 때 과매수로 간주해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가 가격이 급등해 큰 손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RSI 90과 RSI 10으로 과매수 과매도 영역을 수정하면 매매 신호가 거의 나오지 않아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 RSI의 한계점을 보완해 새로운 지표를 만들어 지금까지 큰 수익을 얻고 있는데요.
그 지표의 이름은 바로 탄력 RSI입니다. 이 지표는 RSI의 장점과 볼린저 밴드의 장점을 합친 지표입니다. 먼저 가운데의 두 개의 선은 RSI 선을 계량해 만든 선입니다. 이 선은 0부터 100까지로 나타나는 기존의 RSI와는 다르게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색으로 현재의 추세를 나타냅니다. 두 개의 선이 녹색일 때는 상승 추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상승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두 개의 선이 교차가 되면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것은 현재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후 가격이 하락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RSI 선이 빨간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두 개의 빨간색 RSI 선이 교차하게 되면 이때 녹색 다이아몬드가 표시가 되며 현재 구간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했음을 알려줍니다. 이후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녹색 RSI 선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당분간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상하단 밴드는 RSI의 변동성에 따른 표준 편차로 계산된 밴드입니다. 횡보 구간에서는 하단 밴드는 지지선 역할을 하고 상단 밴드는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캔들이 이 밴드를 상향 돌파하게 되면 강한 상승 모멘텀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을 하락 돌파 시에는 하락 모멘텀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본격 하락 추세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탄력 RSI 지표를 활용한 실전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15분 봉으로 해보겠습니다. 위 차트는 기존 RSI가 70을 넘었을 때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해 숏 포지션에 들어갈지 상승 추세의 돌파 구간으로 판단해 롱 포지션에 들어갈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탄력 RSI는 과매수 구간과 돌파 구간을 정확히 구분지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RSI가 70을 돌파했을 때 과매수 구간으로 판단해 숏 포지션에 들어갔다면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제 같은 구간에서 탄력 RSI를 켜보겠습니다. 탄력 RSI는 하락 추세를 나타내는 빨간 RSI 선이 끝나고 상승 추세가 시작되면 두 개의 RSI 선이 교차가 되면서 녹색의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녹색 RSI 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탄력 RSI에서는 이 구간이 과매수 구간이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 추세의 시작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단 밴드를 강하게 돌파했기 때문에 앞으로 강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가 줍니다. 손절가는 전저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다시 상향 밴드를 하향 이탈했을 때로 잡습니다. 진입 이후 상승을 이어갔고 상단 밴드를 이탈하는 캔들에서 전량 익절을 해주었습니다. 이번에는 가격이 하락해 RSI가 30 이하로 하락을 했습니다. 일반 RSI를 사용하면 과매도 구간으로 판단해 여기서 롱매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같은 구간을 탄력 RSI로 보겠습니다. 상승의 녹색 RSI 선이 교차를 하면서 빨간색 다이아몬드 표시가 나왔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추세의 전환을 알려주어 상승 추세가 끝나고 본격 하락 추세가 나올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빨간 다이아몬드 등장 이후 가격이 하락했고 빨간색 RSI 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락 추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밴드를 하향 돌파하는 캔들이 등장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될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락 돌파하는 캔들에서 숏 포지션에 진입해 줍니다. 손절가는 전고점으로 잡고 목표가는 하단 밴드를 상향 돌파하는 캔들로 잡겠습니다. 진입 이후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탄력 RSI 매매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탄력 RSI 지표는 골드핑거 구독자분들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 카톡 링크 클릭 후 숫자 3번과 탄력 RSI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탄력 RSI 지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골드핑거였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